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스트릿 포터 강다니엘입니다. 오늘 제가 부산에 사진가로 활동하시는 그 이동근 선생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이동근 선생님은 일단 그 경성대에서 사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부산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서 이미 명성을 날리신 분이신데, 가끔 이제 커피 한잔 손수 내려주신 커피 한 잔 제가 얻어먹으러 가끔 뵙기는 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좀 뵙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여러 장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 장을 찍으면은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때, 나는 요 사진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는 표현입니다. 뭐 잘 찍었다 못 찍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요 사진 마음에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혹은 또는 저도 어떤 사진 작가분의 사진을 쭉 전시하는 걸 보더라도 요 사진은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몇 장을 찍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사진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 거이긴 하지만, 또는 그 사진가의 감성과 어떤 경험과 어떤 그런 것들이 녹아내서 담겨지는 예술이긴 하지만, 이제 과연 그런 의미에서 그 사진이라는 거가 어떤, 그러니까 그 사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경향이 아니라, 어떤 사진이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전문가가 보는 거든 대중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든, 정말 좋은, 이제 좋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좋은 사진들은 공통된 분모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일단은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의 문화생들을 통해서 또 사진 전시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찍기만 하는 입장보다는 가르치거나 약간 그걸 좀 리드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사진에 대한 것이 좋고 나쁘고를 어떤 보는 관점이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전문적인 사진 영역의 공부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오늘 선생님하고 편안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궁금한 점이 있거나 궁금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제작을 했고, 선생님께 허락받고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 중에서 서로 질문과 답하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의 어떤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이 영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그래도 사진이라는 것도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냥 사진 자체를 그냥 즐기는 사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미 많이 공부도 하시고 또 그런 강의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명쾌한 대답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좀 뭐 대담은 아니고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100가지의 관점이 다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한다고 했다라면, 이제 지금 랄프 깁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개념에서 전시를 한번 쭉 해놓는 거잖아요. 그 미술관 개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사진 작가가 되게 선호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여인에 대한 게 좀 계속 있더라고요. 그냥 뭐 단지 누드와 나체가 나와진다기보다는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사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좀 비어지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이에요. 제가 뭐 99개 중에 뭐 몇 개를 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게 있고, 그리고 본인도 작품으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빛하고 그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는 게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추억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제가 느끼기엔 그 한 4가지 정도가 그분의 작품 여러 개를 쫙 봤을 때 좀 이제 뭐랄까, 그런 관점이라기보다 그냥 자기가 선호해서 하는 작업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어제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단면으로 이렇게 벽 3면이 보여지는 그냥 단순하게 실버로 프린팅으로 그냥 딱 벽 모서리를 딱 찍은 사진이 있는데, 물론 뭐 이호환 선생님 화가하시는 그분도 뭐 쭉 선 하나 내려놓고 뭐 몇 억대 거래가 된다 하는 거 보면은 같은 그거더라도 어떤 메시지와 어떤 철학이 담기냐가 다르다고 보는데, 어제 그걸 보면서
분명히 누구도 비슷하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사진 같은데 찍은 근데 그게 그 한 자리에 차지해서 그분의 사진을 대표하는 어떤 이야기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이게 꼭 사진가는 사진 한 장 한 장 해갖고 의미를 뭐 엄청나게 부여하고 이러지도 잘 안 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진, 거의 어떻게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냐고 하면은, 연출 사진은 조금 다르긴 해요. 연출 사진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세팅해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스토리를 적어가면서 이제 준비해가 찍는데 그런 게 아닌, 그냥, 랄프 깁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냥 스트리트 포토그래프처럼 막 그리 찍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냥 대상을 바라보는 그냥 조형성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가들은 대체로 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찍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죄송한데 저야말로 요새 이제 POV 영상 하잖아요. 가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고 손을 찍는 사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 그게 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게 본래 다 그래. 네. 그게 예전에 보면은 1920년대 이렇게 파리에 보면은 초현실주의 운동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초현실주의 운동. 초현실주의 운동. 초현실주의.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아. 죄송합니다. 초현실주의 운동. 초현실주의 운동. 달리 마그릿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에 대한 것들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 분석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 이제 20회에 들어오면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하고. 근데 초현실주의 운동하는데 사진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게 돼요. 사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안에 막 그냥 예술가들이 사진 찍는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또 누구 아체 같은 경우에 전혀 그때까지는 무명이 아무도 이렇게 모르고 그냥 상업사진 찍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사진들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찍기도 하고 하거든요.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고 하면 우리 무의식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찍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찍을 때는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냥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시선이 가는 대로 그냥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섞어놓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신질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된 무의식이라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치게 돼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람들을 찍고 나중에 이제 볼 때 편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편집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것서 맥락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것서 배제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랄프 깁슨의 사진 같은 경우도 그게 그냥 자기는 그냥 그 단면을 보고 굉장히 그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3차원의 공간인데 평면에 그냥 딱 2차원의 평면에 이제 이렇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지각의 차이 같은 것들,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무의식 중에. 왜냐면 크게 느껴졌으면 제가 그것도 느끼려고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부분인데 왜 저거를 저렇게까지 했나. 저는 오히려 그 사진 컬렉션 해가지고 전시를 하게 한 큐레이터한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아까 내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랄프 깁슨은 뭐로 유명하냐면 초현실주의 작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게 이제 랄프 깁슨 자체가 굉장히 프레임을 독특하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보게 만들거든. 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은 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보는데 카메라를 줘가지고 사진 찍으라면 다 틀리거든. 그게 각자 바라보는 프레임들, 각자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들이 담기게 된다고요. 근데 랄프 깁슨이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렇게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찍어다 싶은 사진들도 꽤 많이 봤어요. 꽤 많지. 그게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흉내 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좀 다른 세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원래 초현실주의 작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랄프 깁슨.
그러니까 그 제목도보 목육병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손을 이용해 가지고 막 느끼게 하고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그 랄프 깁슨의 그 뭐 이렇게 손 놓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지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촉각까지 한 번씩 느껴지고 막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막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자신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기도 하지 이제. 그 제가 이제 육명심 선생님이라고 그분 사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누구? 육명심 육명심 선생님. 예. 그 이렇게 뭐 무당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진짜 인간계와 다른 영역에 관계된 것들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를 이게 좀 보면은 솔직히 모르고 봐도 그냥 그런 게 막 소위 말하는 이제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골목을 좋아하고 또 밤에도 많이 다녀보듯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SNS에 제가 그런 사진 올리면 너무너무 무섭다는 막 댓글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평온한 마음으로 거길 지나가면서 그걸 찍었는데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기분을 찍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별로 그렇게 무서운 느낌이 아니면서 나는 한 장 찍어서 이 골목의 느낌을 나는 보여주고자 이렇게 사진 올려서 근데 그 내가 그렇게 무섭냐고,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모르겠어요. 뭐 서울 사는 사람의 뭐 맥락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평범하게 찍은 사진 중에도 뭔가, 사실 선생님 제가 지금 제 사진들 중에서 좀 셀렉션을 좀 고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제가 정한 게 Heaven Only Knows. 그래서 우리의 이제 종교적 말하면 이제 하느님의 어떤 그런 터치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지금도 보면 선생님 저 방에 저 창문이 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무슨 우리가 선생님 종교와 상관없이 신이 있다면은 신이 선생님을 보고 터치하는 게 저 창문의 빛을 통해서 하지 않나, 뭐 이런 그걸 제가 소재로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사진인데도 사람들이 뭔가 귀신 뭐 이게 유령 얼마 전에 누구 고스트 무슨 작품도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꼭 그런 소재가 아니어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찍는 거는 그것도 경험적인 것에 기해서 생기는 현상일까요? 찍는 사람이? 그거는 찍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이 해석이 달라져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사진에 들어가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진들도 있는데, 특히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얼굴을 통해서 보통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사진만 봐도 그 사람의 뭐 이렇게 뭐 아우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 그냥 일상적인 사진들 이런 것들은 주로 그 사람이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을 시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뜻한, 나는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 그냥 도란도란 막 골목에 사람들 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골목, 그 저녁에 어슴풀이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보는 사람은 때에 따라 가지고 저게 누가 강도가 놓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완전 범죄가 요새는 좀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여성들 뭐 서울에 살고 또 나이가 좀 어리면은 훨씬 그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억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어둡고 하면 훨씬 보지 않고 아파트에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뭐 위험하고 뭐 골목 들어가면은 뭐 위험하고 겁나고 하니 그것부터 문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내가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게 이렇게 본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걸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들은. 사진을 객관화해서 어떻게 대입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겠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수학은 아니거든 이게. 이게 아까 내가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미술관에 가면은 늘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뭐 비엔날에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작품 있는데, 그게 참 객관화 시킨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보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작가의 그냥 발언이라고, 발언. 그래서 내가 공감하냐 안 하냐 나의 문제고 나의 결정이고, 좋냐 안 좋냐 하는 거는 또 그는 약간 취사 선택의 문제기도 하거든요. 아까 내가 취미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조금 더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표면이 아닌 깊숙이 더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수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근거가 있는 그렇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평생 해왔던 것들 그런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다 책들이 있잖아요. 다 거의 예술책들인데 이런 것들이 수학하고는 다른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들 보고 또 어느 정도 뭐 그게 아까 뭐 이렇게 객관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보는 시선에 따라 다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손들은 그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게 되는 것들이고 예술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 시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것들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온 것들이고 이건 조금 또 다른 방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대중적으로 어디 요새 이제 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성수도 가면 이제 뭐 유명한 작가 사진전도 하고 어디서도 전시하고 또 대다수의 많은 부분들의 이제 동호 활동하시는 이제 사진 좋아서 하시는 분들 전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대중의 입장에서 관람하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그 작가가 유명한지 알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몰라서 가는 사람도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보통 보는 게 이제는 입장료라는 개념에서 봐요. 그럼 이제 보통은 이제 무료 전시가 많지만 이제 뭐 얼마다 이번에도 랄프 깁슨도 고우는 그냥 프리하게 보지만 이쪽은 연출을 되게 좀 했기 때문에 뭐 3,000원 비용 내고 본다 이렇게 해서 진짜 최소 비용으로 그냥 보게만 하는 거고 근데 요새 거의 서울 쪽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해서 되게 작가다 해서 사진 전시하는 것들을 보니까 최소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그냥 대체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갤러리를 하는데 뭐 대관하는 거 상관없이 난 유료로만 전시하는 그런 사진 갤러리를 하겠다. 그럼 어느 작가를 데려와서 얼마의 가격에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걸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유명세에 맞춰만 가야 되는 거야. 15,000원 어디에서 보는 것들이 15,000원이요? 예, 15,000원. 그라운드 시소는 거의 15,000원을 했던 것 같아요. 시소. 지금 비비안 마이어 하고 있거든요. 성수하고 그 서촌하고 그라운드 시소라고 나는 안 가봤다. 아트 프로젝트 하고 그래서 서촌은 되게 건물을 멋있게 줘놓고 그 성수는 젊은이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지금 비비안 마이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고 하면은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어디가 그렇게 봤더냐고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뭐 틀렸다 맞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는 않고 지금 그거 이전에요 고원에서 지금 랄프 깁슨 미술관에 3,000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연출을 해서 3,000원 받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돈을 내고 와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그것을 봐달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5,000원도 아니고 10,000원도 아니고 3,000원이라고. 그래서 뭐 부담은 주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거기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전혀 아니거든. 이 뭐 3,000원 해가 돈 얼마 들 거라고. 그거는 뭐 노쇼의 개념처럼 훨씬 더 보는 사람들도 이렇게 진지하게 접근해서 봐두려는 그런 의미 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딱 보고 그거는 100% 남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근데 아까 비비안 마이어 뭐 20,000원, 15,000원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상업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그 예술도 이제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우리가 미술관도 요즘에 거의 다 무료로 이제 많이 하거든요. 국회는 조금 내긴 내더라고요. 3,000원이나 뭐 내긴 하더라. 뭐 부산시립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안 내거든요. 거의 안 내는 것들이. 어쨌든 국가 재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예술의 분야도 어쨌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이렇게 삶을 굉장히 좀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주는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가 재정으로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제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고. 그렇게 말고 일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돈이 이제 있어야 돈벌이가 돼야지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으니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좋아서 사회 뭐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대한공간 같은데 뭐 사진 쪽도 그런 데 제법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는 어쨌든 비용은 드니까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따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힘들죠. 힘드는데 한 번씩 보면은 뭐 서울에서 이렇게 특히 저 예술의 전당 같은데 또 되고 하여튼 그런 데서 하는 대규모 뭐 기획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다 이벤트에서 합니다. 거의 다 이벤트에서. 거의 이벤트에서 해가지고 그런 것들 가져와 가지고 돈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비비안 마이어 같은 경우도 2만 원 하는 거 보니 딱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뭐 정확하게는 이미 모르겠지만. 전시도 많이 한 번씩 있었었는데 또 뭔가를 하는 거 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상업적인 거하고 결부시켜갖고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본인의 어떤 이런 작업실 말고 갤러리를 하나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걸로 하실 거예요? 유료를 안 하고요? 1,000원도 안 받아요? 왜요? 나는 갤러리 공간을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별로 나는 이렇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상업 갤러리 해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충당시킬 수는 있는데 그 문부터 이렇게 조금 경계를 딱 만들어 버리면 예술가들은 예술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향유하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리도록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미술하고 길거리에도 뭐 예술품 만들잖아요. 이런 작가들도 그런 것들을 나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만들